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쌍용차 인수 테마 중에 쌍방울 그룹,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강림 이 두 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건 그냥 기술적인 분석이고요. 그리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또는 분석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쌍방울은 제가 상한가 T 상한가 점 갔을 때 이거 자칫하면 수익은 한번 나는데 크게 물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 이유는 앞쪽에 대단한 매물대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지나가길래 그냥 지나갈 수 없는데 결국 상승하는 에너지는 크기 때문에 수익은 날 수 있지만 잘못 들어가면 크게 물릴 수 있다라고 제가 경고를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쌍방울 테마가 쌍방울이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재료 자체가 에디슨 EV가 탈락된 것이 이미 기정사실이 아니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죠.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쌍방울이라는 종목 자체가 매집이 안 돼 있던 녀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재료로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자, 거꾸로 돌려보면 그 전에 매집을 충분히 했나요? 자, 이런 호재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충분히 매집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매집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매집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면 풀리면은 수익은 나더라도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드린 거죠. 멀리 가기 위해서는 물량이 필요한데 매집된 흔적이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재료 자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매집했을 리는 없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수익은 나더라도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표현드린 이유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큰 폭의 이렇게 장대 음봉이 3개 떨어졌습니다. 이 장대 음봉은 종류에 따라서 매집하는 음봉이 있고 팔아먹는 음봉이 있는데 그걸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 3개 음봉이 머물렀던 자리를 길게 밀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단 위치를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당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당이 되면 몇 년입니까? 1, 2, 3, 4, 5, 6년. 한 5, 6년 정도 되죠. 5, 6년치 만에 신고가 위치에서 매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쪽에 와서는 거래량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 대량 거래를 넘어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매물대에서 그걸 받았다면 매집이 많이 됐을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떨어져 있는 음봉 3개가 만약에 매집이라 치면 그리고 매집이라 치면 시세를 크게 분출할 가능성도 일어나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시세를 분출하는데 그냥 2, 3% 묶어 나왔는데 나중에 1,500원을 돌파해서 쭉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홀딩을 하든지 아니면 물량을 남겨놓든지 해서 길게 밀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 분석해드리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그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물량을 조금 남겨놓는 전략도 되고 아니면 조금 들어가서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강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림도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 위치 여전히 위치를 봐야 되겠죠. 자, 이 위치 이 앞쪽 매물대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많은 게 1630억 있는 정도고 길게 밀어보면 앞쪽에 두터운 게 더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쌍방울의 상한가를 갔던 날은 첫날은 3월 31일이었죠. 3월 31일 전에 보시면 거래량이 이거 한 개 빼고는 거의 고만고만했죠. 자, 이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3월 31일. 근데 강림의 경우에는 3월 31일 날 요렇게 오르기 전에 나름 매집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림은 매집한 흔적이 조금 있고 쌍방울은 없는데요 라고 제가 표현 드렸었거든요. 물론 급등해버리니까는 맞을 자리에 맞고 떨어졌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쌍방울과 같이 묶어 놓고 본다 치면 매집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미들이 이제 놓치는 게 있는데요. 단순화시켜서 이 큰 장등봉이 매집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매집이라면 평단이 4,500원일 수 있잖아요. 4,500원이면은 그러면 4,500원 평단 매집인데 여러분 4,700원에 팔고 끝낼 겁니까? 세력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돌파를 해야 될 테고 돌파하고 나면 더 높이 올라가야 팔아먹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서 팔아치운다 치면 금방 떨어져 버리잖아요. 금방 떨어져 버리면 팽당 근처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주가를 더 밀어 올려가지고 팔아야지만
팽단이 맞춰져서 팔 수 있는 팽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단순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저 음봉이 매집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매집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고 매집이 아니라 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대응은 각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용차 재료 중에 쌍방울하고 강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적인 분석은 없고요. 긍정적으로 분석했을 때에 이렇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분석했다 치면 그냥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항상 분석을 하더라도 진짜 좋네라고 생각해도 50%만 딱 오 좋네 생각해야 되고, 나쁘지 않은 이유도 50%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만일은 부합해 평등하다, 그래서 저울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가를 하고 차트 분석을 할 때는 한쪽 저울 딱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만 점수를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종목가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종목가 사랑에 빠지면 몰빵을 하게 되고, 몰빵을 했는데 손실이 나도 종목을 사랑하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그래서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쪽으로 분석을 누가 해준다 하더라도 균형 감각을 스스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